여러분, 혹시 어젯밤에도 편안한 수면을 방해받으셨나요? 곤히 자고 있는데 갑자기 명치를 묵직하게 밟고 지나가는 네 개의 솜방망이, 혹은 새벽 3시에 맞춰온 집안을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일명 우다다 소리에 깨어난 적이 있으실 겁니다.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둔 유리잔을 굳이 앞발로 툭툭 쳐서 바닥으로 떨어뜨리고는 마치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한 그 뻔뻔하고도 사랑스러운 표정을 본 적도 있으시죠? 우리는 가끔 생각합니다. 대체 우리 집 고양이는 왜 이러는 걸까? 혹시 내가 어제 간식을 조금 덜 줘서 나한테 복수하는 건가? 아니면 어디가 고장이라도 난 건가? 하하, 안심하세요. 여러분의 고양이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평생 동안 당신이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해주기를 아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고양이들이 집사에게 평생 바라는 바로 그것들에 대해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댓글로 여러분의 집을 지배하고 있는 귀여운 털뭉치 폭군님의 이름과 가장 황당했던 말썽 에피소드를 적어주세요. 다른 집사님들의 이야기를 읽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답니다. 고양이의 이런 알쏭달쏭한 행동들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타임머신을 타고 아주 먼 과거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무릎 위에서 골골송을 부르며 꾹꾹이를 하는 그 작고 소중한 생명체는 사실 수천 년 전 야생을 호령하던 완벽한 사냥꾼의 후예입니다. 개와 달리 고양이는 인간에 의해 완벽하게 길들여진 동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쥐를 잡아주는 대가로 따뜻한 잠자리와 음식을 얻는 계약 관계에 가깝게 인간 곁으로 왔죠. 그래서 고양이의 DNA 속에는 여전히 단독 사냥꾼으로서의 본능, 영토를 지키려는 예민함, 그리고 생존을 위한 철저한 경계심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아기처럼 대하고 예쁜 리본을 달아주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나는 맹수다 라는 자아도취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시선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행동들이 고양이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생존에 필수적인 행동들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작고 오만한 포식자들이 평생 동안 집사인 여러분이 깨닫고 행동해 주기를 기다리는 20가지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세요. 첫 번째로 고양이가 평생 기다리는 것은 바로 진짜 사냥 같은 사냥놀이입니다. 많은 집사님들이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소파에 누워 한 손으로는 스마트폰을 보며 다른 한 손으로는 낚싯대 장난감을 영혼 없이 흔들어 줍니다. 장난감이 허공을 의미 없이 맴돌거나 바닥에 축 늘어져 있죠. 하지만 여러분, 고양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쥐나 새가 포식자 앞에서 그렇게 느릿느릿, 지루하게 움직일까요? 고양이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장난감 끝에 달린 깃털이 진짜 살아있는 먹잇감처럼 움직여 주기를 평생 기다립니다. 사냥감을 발견하고 동공이 확장되는 관찰, 은밀하게 다가가는 잠복, 순식간에 덮치는 도약, 그리고 마침내 앞발로 낚아채서 뒷발로 팡팡 차는 마무리까지. 이 완벽한 사냥의 사이클을 완성해야만 고양이의 뇌에서 엄청난 성취감과 도파민이 뿜어져 나옵니다. 만약 매일 영혼 없이 낚싯대를 흔들었다면 고양이는 우리 집사는 사냥을 진짜 못해. 내가 언제까지 저런 가짜 새에 속아줘야 하지? 라고 한숨을 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부터는 장난감을 소파 뒤로 숨기고 이불 밑으로 쏙 빼내는 등 스릴 넘치는 액션 영화의 감독이 되어보세요. 눈빛부터 달라진 맹수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눈으로 하는 키스, 눈인사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고양이와 우연히 눈이 마주쳤을 때 고양이가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뜨는 것을 본 적 있으신가요? 마치 졸린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 행동은 사실 고양이 세계에서 가장 로맨틱하고 궁극적인 신뢰의 표현입니다. 야생의 포식자에게 눈을 감는다는 것은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즉, 나는 너를 공격할 의사가 없고 네 앞에서는 눈을 감아도 될 만큼 널 믿어라는 뜻입니다. 고양이들은 평생을 바쳐 집세에게 이 사랑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집사가 이 신호를 무시하거나 오히려 눈을 부릅뜨고 고양이를 빤히 쳐다본다면 고양이 입장에서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넌 왜 나에게 싸움을 거는 거야? 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양이는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을 위협으로 간주하니까요. 이제부터 고양이가 여러분을 보며 천천히 눈을 깜빡인다면 하던 일을 멈추고 똑같이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떠주세요. 나도 너를 아주 많이 사랑해 라는 대답이 될 것입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과 고양이의 관계를 마법처럼 가깝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바로 택배 상자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주는 것입니다. 집사님들의 가장 흔한 눈물겨운 에피소드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큰맘 먹고 수십만 원짜리 최고급 숨숨집이나 푹신한 마약 방석을 사줬는데 고양이는 내용물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것을 포장해 온 꼬질꼬질한 종이 택배 상자에 들어가 식빵을 굽고 있는 상황 말입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고양이는 평생 완벽한 은신처를 찾아 헤매는 본능이 있습니다. 골판지 상자는 여러 겹으로 이루어져 있어 단열 효과가 아주 뛰어나 고양이의 천을 따뜻하게 유지해 줍니다. 게다가 상자의 비좁고 꽉 끼는 공간은 사방이 막혀 있어 적의 공격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죠. 마치 우리가 추운 겨울날 몸에 꼭 맞는 두꺼운 소미불을 덮고 있을 때 느끼는 포근함과 같습니다. 고양이는 집사가 그 비싸고 낯선 냄새가 나는 구조물 대신 자신이 완벽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이 마법의 종이 상자를 버리지 않고 거실 한가운데 놔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테리어를 해친다고 몰래 상자를 버리지 마세요. 고양이에게 그 상자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아주 프라이빗하고 아늑한 최고급 호텔 펜트하우스니까요. 네 번째, 고양이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높은 곳에서의 절대적인 평화를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집 안을 둘러보세요. 고양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어디인가요? 아마도 냉장고 위, 책장 꼭대기, 혹은 캣타워의 가장 높은 곳일 겁니다. 고양이에게 수직 공간은 단순한 놀이터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영역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집 안 전체를 한눈에 굽어볼 수 있어 자신을 위협하는 요소가 없는지 감시할 수 있고 지상의 소음과 번잡함으로부터 벗어나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복잡한 지하철에서 벗어나 조용한 다락방에 올라갔을 때 느끼는 해방감과 같죠. 고양이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여러분을 지그시 내려다보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양이들은 평생 동안 자신이 그 높은 곳에 있을 때만큼은 집사가 자신을 억지로 끌어내리거나 안으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곳은 고양이만의 성역이자 대피소입니다. 만약 손님이 오거나 진공청소기 소리에 놀라 고양이가 책장 위로 피신했다면 제발 그대로 두세요. 그곳이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최고의 집사입니다. 다섯 번째는 만져도 되는 시간과 아닌 시간을 눈치채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무릎 위로 올라와 골골대며 애교를 부립니다. 너무 사랑스러워 머리부터 등까지 열심히 쓰다듬고 있는데 갑자기 돌변해서 당신의 손을 확 물거나
뒷발로 팡팡 차고 도망간 적 있으시죠? 방금 전까지 좋다고 골골대더니 왜 이래 배신감 느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건 고양이가 변덕스러운 게 아닙니다. 고양이의 털과 피부는 인간보다 수십 배는 더 예민합니다. 계속해서 쓰다듬다 보면 어느 순간 기분 좋은 자극이 찌릿찌릿한 불쾌감이나 통증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를 과자극 증후군이라고 하죠. 고양이들은 물기 전에 분명히 경고를 보냈을 겁니다. 꼬리를 탁탁 치거나 귀를 뒤로 젖히거나 피부가 파르르 떨리거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행동 말이죠. 고양이는 평생 동안 집사가 이 미세한 이제 그만 만져 라는 신호를 알아채 주기를 기다립니다. 꼬리가 좌우로 신경질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즉시 손을 떼고 고양이가 스스로 진정할 수 있게 내버려 두세요. 이 선을 지켜줄 때 고양이는 당신을 눈치 빠른 훌륭한 하인으로 인정하고 더 깊은 신뢰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고양이가 원하는 것은 당신에게 내 냄새를 묻히는 것을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고양이가 다가와 당신의 다리에 자신의 머리를 꿍하고 부딪히거나 뺨을 비비는 행동을 보신 적 있죠? 우리는 흔히 이것을 애교라고 생각하고 무척 기뻐합니다. 물론 애정의 표현이 맞지만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것은 영역 표시이자 냄새 교환의 과정입니다. 고양이의 뺨, 턱, 이마, 꼬리 아랫부분에는 분비샘이 있어서 자신만의 고유한 페로몬이 나옵니다. 외출하고 돌아온 당신에게서 낯선 냄새가 나면 고양이는 불안해하며 서둘러 자신의 페로몬을 당신에게 묻혀서 이 인간은 내 거야, 내 소유물이라고 라고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고양이들은 평생 동안 당신이 이 의식을 거부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여 주기를 기다립니다. 노트북으로 작업할 때 굳이 화면 앞으로 와서 얼굴을 비비거나 키보드 위에 눕는 것도 당신의 시선을 끄는 동시에 당신이 가장 많이 만지는 물건에 자신의 냄새를 덮어 씌우려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다리에 얼굴을 비비며 지나갈 때는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며 냄새 교환에 동참해 주세요. 고양이에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안심되는 내 냄새가 나는 거대한 움직이는 침대일 테니까요. 일곱 번째 비밀은 바로 물그릇의 위치에 대한 진실입니다. 많은 초보 집사님들이 사료그릇 바로 옆에 물그릇을 나란히 놓아둡니다. 보기에 깔끔하고 동선이 좋다고 생각해서죠. 하지만 고양이는 물을 마실 때마다 불만을 품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야생에서 사냥한 먹이 근처에 있는 물은 죽은 동물의 피나 내장으로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고양이의 DNA는 밥 먹는 곳 옆의 물은 더럽다, 마시면 위험하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들은 종종 자신의 물그릇을 무시하고 집사가 마시다 식탁에 올려둔 컵에 물을 탐하거나 화장실 바닥에 물, 심지어 어항물을 찍어 먹으려 하는 등 기행을 벌입니다. 고양이는 평생 당신이 사료 그릇과 물그릇을 멀리 떼어 놓아주기를 기다립니다. 집 안 곳곳 고양이가 자주 다니는 동선에 여러 개의 물그릇을 놓아보세요. 특히 고양이는 고인 물보다 흐르는 물을 신선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고양이용 정수기를 설치해 주는 것도 아주 훌륭한 선택입니다. 고양이가 신부전증 같은 신장 질환에 취약한 만큼 고양이가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집사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입니다. 여덟 번째, 고양이가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는 것은 5성급 호텔 수준의 완벽한 화장실입니다.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배설물 냄새를 숨겨야만 적에게 들키지 않고 생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볼일을 보고 나면 열심히 모래를 덮는 것이죠. 그런데 화장실이 너무 작거나 모래가 더럽거나 화장실 위치가 세탁기 옆처럼 시끄럽고 불안한 곳에 있다면 고양이는 매일 화장실을 갈 때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심지어 참다 이불이나 소파에 테러를 하는 끔찍한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죠. 고양이는 평생 당신이 자신의 몸길이보다 1.5배 이상 큰 널찍한 화장실을 집 안에서 가장 조용하고 아늑한 곳에 마련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화장실 개수는 고양이 마리수 더하기 1개가 정석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외동 고양이라도 화장실은 2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소변용, 하나는 대변용으로 나누어 쓰는 깔끔쟁이 고양이들도 많거든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감자와 맛동산을 캐내어 화장실을 청결하게 유지해 주세요. 고양이에게 깨끗한 화장실은 단순한 배변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젠 가든과도 같은 곳이랍니다. 9번째로 고양이가 원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변화 없는 예측 가능한 지루한 일상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매일 똑같은 일상이 지루하다고 느끼며 이벤트를 찾거나 가구 배치를 바꾸고 여행을 떠납니다. 하지만 고양이에게 서프라이즈누나 변화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고양이는 완벽한 통제광입니다. 몇 시에 집사가 일어나고 몇 시에 밥이 나오며 내 화장실과 스크래처가 집안 어느 좌표에 정확히 놓여 있는지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해야 안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구 배치를 싹 바꾸거나 낯선 손님이 들이닥치거나 갑자기 강아지나 둘째 고양이를 데려온다면 고양이는 패닉에 빠져 구석에 숨거나 밥을 굶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고양이들은 평생 동안 당신이 이 집안의 규칙적인 평화를 깨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이사를 하거나 가구를 바꿔야 한다면 고양이가 천천히 적응할 수 있도록 기존에 쓰던 물건과 냄새를 최대한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손님이 온다면 고양이가 피신할 수 있는 방을 따로 마련해 주세요. 당신에게는 따분하고 규칙적인 일상이, 고양이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안락함이자 파라다이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10번째 비밀은 바로 배를 보여주는 진짜 이유입니다.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고양이가 바닥에 발라당 누워 푹신하고 하얀 뱃살을 훤히 보여주며 뒹구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 치명적인 귀여움에 홀려 나도 모르게 손을 뻗어 배를 쓰다듬는 순간 와락, 고양이의 네 발과 이빨의 손이 결박당하고 피를 보는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집사님들은 억울합니다. 자기가 먼저 만져달라고 보여준 거 아니야. 아닙니다. 고양이의 배는 모든 장기가 모여있는 가장 취약한 급소입니다. 고양이가 당신 앞에서 배를 보인다는 것은 나는 너를 절대적으로 신뢰해. 내 가장 약한 곳을 보여줘도 네가 공격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아니까 라는 최고의 사랑 고백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급소를 만지려 든다면 고양이는 헉, 내가 믿었는데 공격하다니? 방어해야 해 라며 반사적으로 물고 뜯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평생 동안 자기가 배를 보여줬을 때 당신이 그곳을 만지지 않고 그저 눈으로만 감상하며 나도 널 믿어라고 눈인사를 해주기를 기다립니다. 다음부터 고양이가 발라당 눕는다면 배를 만지는 대신 턱 밑이나 미간을 부드럽게 긁어주세요. 그것이 진짜 고양이의 언어를 이해하는 멋진 집사의 태도입니다. 11번째로 고양이가 평생 기다리는 것은 자신의 사냥 실력을 칭찬받고 보상받는 것입니다. 가끔 외출하는 고양이나 베란다에 자주 나가는 고양이들이 죽은 쥐, 바퀴벌레 혹은 반쯤 죽은 새를 입에 물고 와서 당신의 발밑이나 침대 위에 툭 떨어뜨려 놓는 끔찍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비명을 지르며 기겁하고 고양이를 혼내고 싶겠지만 잠깐 멈추세요. 고양이의 세상에서 당신은 사냥도 할 줄 모르는 크고 털없는 불쌍한 덩치일 뿐입니다. 고양이는 가족 집사를 먹여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몫을 양보하고 그 귀한 사냥감을 당신에게 바친 것입니다. 집에서만 지내는 고양이들도
쥐돌이 인형을 입에 물고 우왕우왕 울면서 다가오기도 하죠. 이때 당신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거나 인형을 쓰레기통에 처박는다면 고양이는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고양이들은 평생 동안 자신이 가져온 선물에 대해 당신이 크게 기뻐하고 칭찬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벌레를 가져왔더라도 일단은 우리 냥이 사냥 정말 잘하네. 고마워 라고 과장되게 칭찬해 주세요. 치우는 건 고양이가 안 볼 때 몰래 휴지로 싸서 버리시면 됩니다. 당신의 칭찬 한마디가 고양이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고 자신감을 채워줄 것입니다. 12번째 비밀. 고양이는 당신과 대화하기 위해 자신만의 언어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주길 원합니다. 야생의 성체 고양이들은 서로 야옹하고 소리내어 울지 않습니다. 고양이들끼리의 소통은 꼬리의 움직임, 귀의 방향, 페로몬, 그리고 눈빛 등 비언어적인 수단으로 충분하기 때문이죠. 야옹은 원래 새끼 고양이가 어미에게 배가 고프거나 춥다고 알릴 때만 쓰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왜 다 큰 고양이가 집새에게 자꾸 야옹거릴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영리하게도 인간은 냄새나 보디랭귀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소리에만 반응하는 둔한 동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걸쳐 집사와 소통하기 위해 맞춤형 보컬리제이션, 즉 소리를 내는 방법을 개발한 것입니다. 밥 달라고 할 때 높고 날카로운 야옹, 반가울 때 내는 짧은 야, 불만이 있을 때 내는 낮고 긴 아웅 소리 등 종류도 다양하죠. 고양이는 평생 당신이 자신의 이 수고스러운 노력을 알아채고 자신의 울음소리에 담긴 요구사항에 빠릿빠릿하게 응답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고양이가 말을 걸어오면 무시하지 말고 그랬어, 배고파, 놀고 싶어 라며 다정하게 대답해 주세요. 둘만의 멋진 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13번째, 고양이가 기다리는 것은 그루밍의 의미를 이해하고 함께해 주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하루 일과의 절반 이상을 자신의 털을 핥고 단장하는 그루밍에 쏟습니다. 이는 털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천을 조절하며 스트레스를 낮추는 매우 중요한 의식이죠. 그런데 가끔 고양이가 집사의 손가락이나 머리카락을 까끌까끌한 혀로 열심히 핥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침 냄새가 나고 아프기도 해서 귀찮다고 손을 빼버리신 적 있나요? 고양이 사회에서 서로를 핥아주는 알로 그루밍은 단순한 털 정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이자 무리의 일원임을 인정하고 서열이 높거나 보호해주고 싶은 존재에게 베푸는 극강의 애정 표현입니다. 즉, 고양이는 당신을 내 구역의 식구로 인정하고 열심히 돌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평생 당신이 이 끈끈한 유대감의 행위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여 주기를 기다립니다. 고양이가 당신을 핥아준다면 무정하게 손을 빼지 말고 잠시 동안 그 거친 혀의 감촉을 견뎌주세요. 그리고 보답으로 빗을 가져와 고양이의 이마와 볼 주변을 부드럽게 빗어주세요. 서로의 털을 다듬어주는 이 시간이 둘의 관계를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하게 묶어줄 것입니다. 14번째 비밀은 당신의 얼굴이나 가슴 위에서 자는 이유를 거부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면 꼭 무거울 정도로 가슴 위에 식빵을 굽고 엎드리거나 심지어 당신의 얼굴 쪽에 엉덩이를 들이밀고 자는 고양이들이 있습니다. 숨쉬기도 힘들고 코에 고양이 털이 들어가 간지러운데 굳이 왜 이렇게 불편한 곳에서 자는 걸까요? 고양이의 정상천은 38도에서 39도로 사람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늘 가장 따뜻한 곳을 찾아 헤매죠. 사람의 몸 중에서 머리와 가슴은 가장 열이 많이 발산되는 곳입니다. 게다가 당신의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와 숨소리는 고양이에게 어릴 적 엄마 품에 있던 때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최고의 자장가입니다. 얼굴 쪽에 엉덩이를 대는 것은 자신의 등 뒤를 당신에게 온전히 맡기겠다는,
완벽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보초서기의 형태이기도 하죠. 고양이들은 평생 동안 자신이 당신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온기를 나눌 때 당신이 귀찮다며 획 밀쳐내지 않기를 기다립니다. 조금 무겁고 털이 날리더라도 이것이 고양이가 당신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동침 프로포즈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부드럽게 끌어안아 주세요. 15번째, 고양이는 자신의 스크래칭이 파괴가 아니라 예술이자 소통임을 알아주길 바랍니다. 새로 산 값비싼 가죽 소파나 벽지가 고양이의 발톱에 의해 너덜너덜해진 것을 보면 집사의 억장은 무너집니다. 화를 내고 분무기로 물을 뿌려가며 혼내보지만 소용이 없죠. 하지만 고양이에게 스크래칭은 단순한 발톱 갈기가 아닙니다. 발톱의 묵은 각질을 벗겨내는 스트레칭인 동시에 발바닥의 땀샘에서 나오는 페로몬을 묻혀 시각적, 후각적으로 이 구역은 내 거야 라고 선포하는 매우 중요한 영역 표시입니다. 일종의 담벼락 그래피티 예술과 같죠. 고양이는 평생 동안 당신이 자신의 이 중요한 의식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제대로 된 캔버스를 제공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가구를 긁는다고 혼내지 마세요. 대신 고양이가 자주 긁는 가구 바로 옆에 튼튼하고 높이가 충분한 수직형 스크래처와 바닥에 두는 수평형 스크래처를 다양하게 마련해 주세요. 그리고 그곳에 맞다따비 가루나 캣닙을 뿌려 유도해 보세요. 고양이는 우리 집사가 드디어 내 예술혼을 펼칠 제대로 된 캔버스를 구해왔군 하며 소파 대신 스크래처를 벅벅 긁으며 기뻐할 것입니다. 16번째 비밀은 창밖을 구경하는 시간의 가치를 존중해 달라는 것입니다. 집에서만 지내는 실내 묘들에게 창밖의 세상은 인간이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보는 것과 똑같은, 아니 그 이상의 몰입감을 주는 최고의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날아다니는 새, 흔들리는 나무잎, 지나가는 자동차와 사람들, 떨어지는 빗방울 등 창밖의 모든 움직임은 고양이의 시각과 청각, 그리고 사냥 본능을 자극하는 생생한 다큐멘터리 채널입니다. 고양이들은 하루에 많은 시간을 창틀에 앉아 꼬리를 살랑거리거나 채터링 캬캬캬 하는 소리를 하며 이 방송을 시청합니다. 고양이는 평생 동안 당신이 이 소중한 TV 시청 시간을 방해하지 않고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기를 기다립니다. 창문을 너무 꽁꽁 닫고 커튼으로 가려두지 마세요. 고양이가 편안하게 앉아 밖을 내다볼 수 있도록 창틀에 푹신한 방석을 깔아주거나 윈도우 해먹을 달아주세요. 만약 여건이 된다면 창문 밖에 새 모이통을 달아두는 것도 엄청난 시각적 자극을 주는 훌륭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창문을 열어둘 때는 방충망이 단단히 고정되어 고양이가 밖으로 떨어지거나 나가는 사고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17번째, 고양이는 보이지 않는 개인 공간, 실드를 존중해 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고양이와 개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바로 이 공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강아지들은 주인이 어디에 있든 졸졸 따라다니며 몸을 밀착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고양이는 아무리 집사를 사랑해도 자신만의 투명한 방어막, 즉 퍼스널 스페이스가 필요합니다. 같은 방에 있더라도 집사의 무릎 위가 아니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소파 끝이나 캣타워 위에 앉아있는 것을 선호할 때가 많죠. 이것은 당신이 싫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독립적인 공간을 존중하며 평화롭게 공존하는 고양이들만의 세련된 예절입니다. 고양이들은 평생 동안 집사가 이 예절을 배우기를 기다립니다. 억지로 고양이를 잡아당겨 무릎에 앉히거나 혼자 자고 있는 고양이를 깨워 주물럭거리지 마세요. 고양이가 먼저 당신에게 다가와 몸을 비비고 허락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밀당의 고수가 되어야 합니다. 다가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고양이가 당신과 같은 방, 같은 공간에 머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당신을 깊이 신뢰하고 사랑한다는 가장 큰 증거니까요. 18번째 비밀은 완벽한 온도를 찾아다니는 고양이의 여정을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고양이 집사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중 하나, 바로 고양이는 태양광 충전식 동물이라는 점입니다. 한여름에도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베란다 바닥에 굳이 누워 일광욕을 즐기고, 겨울에는 보일러가 가장 세게 돌아가는 방바닥이나 따끈한 노트북 위, 심지어 밥통 위에 올라가 식빵을 굽습니다. 사막이 기원인 고양이의 조상들 덕분에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추위보다 더위를 훨씬 잘 견디며 따뜻한 곳을 찾아 몸을 위는 것을 생존의 기본으로 여깁니다. 고양이는 평생 당신이 집안 곳곳에 이런 따뜻한 충전소를 마련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 캐폴이나 방석을 배치해주고, 겨울철에는 전기장판을 아주 약하게 틀어놓거나 털이 복슬복슬한 숨숨집을 준비해주세요. 단, 고양이들은 피부가 둔감한 편이라 너무 뜨거운 곳에 오래 있으면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핫팩이나 전기장판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두꺼운 담요를 깔아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주는 집사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19번째로 고양이가 집사에게 바라는 것은 자신의 꼬리가 하는 말을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강아지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세차게 흔들지만 고양이는 전혀 다릅니다. 고양이의 꼬리는 그들의 감정 상태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아주 정밀한 안테나이자 감정의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꼬리가 바짝 서서 끝이 살짝 구부러진 물음표 꼬리라면 집사야, 나 기분 최고야, 놀아줘 라는 반가움의 표시입니다. 반대로 꼬리가 다리 사이로 말려 들어갔다면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집사님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것이 바로 바닥에 누워 꼬리를 탁탁 치는 행동입니다. 강아지처럼 반갑다는 뜻인 줄 알고 쓰다듬으려 했다가 물린 적 많으시죠? 고양이가 꼬리를 빠르고 강하게 좌우로 치는 것은 나 지금 몹시 심기가 불편해, 건드리면 폭발할 거야 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고양이들은 평생 동안 집사가 자신의 입과 눈뿐만 아니라 이 꼬리의 미세한 언어를 제발 독해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꼬리의 움직임만 잘 살펴도 고양이의 감정 90%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고양이의 꼬리가 당신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있는지 조용히 관찰해 보세요. 마지막 20번째, 고양이가 평생에 걸쳐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바로 나를 귀여운 인형이나 장난감이 아닌 존중받아야 할 동등한 룸메이트로 대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고양이의 치명적인 귀여움에 빠져 그들이 예민한 감정과 본능을 가진 생명체라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고양이에게 예쁜 옷을 입히고 사진을 찍기 위해 스트레스를 주거나 싫어하는데도 억지로 끌어안고 뽀뽀를 퍼붓는 행동들은 인간의 이기심일 뿐입니다. 고양이는 장난감도 말을 잘 듣는 부하도 아닙니다. 그들은 각자의 개성, 취향, 그리고 감정을 가진 독립적이고 존엄한 존재입니다. 고양이는 평생 동안 당신이 이 사실을 깨닫고 자신을 집의 당당한 주인 중 하나이자 가장 친한 친구로 대우해 주기를 묵묵히 기다립니다. 그들의 사냥 본능을 채워주고 화장실을 깨끗하게 치워주며 혼자 있고 싶어 할 때 거리를 지켜주는 것, 이 모든 행동의 밑바탕에는 존중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고양이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중하고 사랑해 줄 때, 고양이는 비로소 당신에게 곁을 내어주고 15년,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당신의 가장 따뜻하고 완벽한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콧대 높은 양아치, 뒤에 숨겨진 고양이들이 평생 동안 집사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20가지 속마음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매일 밤 우다다를 하고 물그릇을 엎어버리고 비싼 장난감 대신 택배 상자에 들어가는 그 모든 기이한 행동들이 사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본능이자
당신과 소통하고 싶어 하는 간절한 외침이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제 여러분은 고양이의 복잡한 머릿속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마스터 집사로 한 걸음 더 다가서셨습니다.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속을 썩일 때도 있지만 여러분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다리에 머리를 비비며 골골송을 불러주는 그 작은 생명체는 이미 자신의 온 세상, 온 우주를 다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 고양이들은 그저 조금 서투르고 도도한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할 뿐이니까요. 오늘 당장 우리 집 고양이에게 눈인사로 사랑을 전해보고 신나는 사냥놀이로 보답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영상이 유익하고 즐거우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다른 초보 집사님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고양이와 인간이 더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소개된 20가지 고양이의 마음 중 여러분의 고양이가 가장 격하게 공감할 만한 혹은 집사인 여러분을 가장 찔리게 만들었던 항목은 몇 번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재미있는 경험담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양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